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2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마찬가지로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요하지 않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연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카메라 무빙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항공뷰로 보인다, 항공샷으로 보인다, 트래킹샷, 클로즈업 이런 것들을 적으시거든요. 풀샷 이런 걸 적으세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래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 클로즈업, 마루를 가로질러 걷는 발이 문 뒤로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발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발 클로즈업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어떤 시나리오 완성돼서 영화가 나온 시나리오를 다운받아 보실 때 그 시나리오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성 작가들도 그렇게 쓰는데 나도 쓰면 안 될까? 우리도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 안에 정말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영화가 제작되면서 감독님들이 연출고라고 하죠. 감독님들이 정해지고 그 감독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촬영 감독이든 콘티 작가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고치는 과정에서 추가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감독이 정해져서 시나리오 작가 작업을 할 때 감독님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구체적으로 적을 때도 있죠. 그리고 또는 TV 시리즈일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라마 작가가 조금 영화 작가보다는 영상화하는데 조금 더 많은 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서 저도 드라마를 써보니까 적은 후에 곧장 찍으러 나가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찍으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 한 줄 되새김질 하면서 뭔가를 의논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있게 써야지 그대로 영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영화 드라마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드라마 대본에 또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드라마 대본도 보시면 카메라의 무빙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고 거의는 대사 위주로 적혀 있답니다. 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발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카메라 무빙이 적혀 있는 시나리오들은 대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팔리기 위해서 쓰여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팔렸거나 감독님이라는 주인이 정해졌거나 그런 시나리오의 구매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럴 때 들을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팔기 위해서 쓰는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그렇게 쓰면 굉장한 방해 요인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샷에 대해서 통달하고 아시고 현장에 나가보셨든 혹은 영화과에서 배웠든 영화를 보면서 아시게 됐든 간에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샷을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나리오 작가는 샷을 정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 클로즈업 이런 말을 써버리면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대신에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하는 제작진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순간 떠올리게 된대요. 그리고 약간 거부감도 생기죠. 시나리오 작가가 연출까지 적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 클로즈업 했네, 트래킹샷 하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화면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잘된 영화는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는 것은 영화를 감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게 트래킹을 해야 되나? 항공뷰를 찍기 위해서 뭘 써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에 완전히 빠져서 그림을 그릴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쓰시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클로즈업 이런 게 아니라
마루를 가로질러서 문 뒤로 사라지는 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가상의 클로즈업 샷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발 클로즈업이라는 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나리오 검토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클로즈업으로 찍어주세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님이나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발 클로즈업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그랬음에도 이야기가 정말 잘 흘러가고 재밌으면 그렇게 찍어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클로즈업이라고 적어 놓는다고 해서 감독님들이 그렇게 찍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촬영 방식대로 촬영을 하게 하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끔 문장을 적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션 장면이 담긴 시각적 충격을 시나리오 검토 담당자나 여러분 시나리오를 보는 분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적어봤어요. 녹화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시도하는 게 또 처음이라서 제가 잠깐만요. 어떡해. 에이차. 자, 절 옆으로 당기고요. 당겨지나요? 됐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카메라 가상 연출 예시문이에요. 1번은 이거예요. 조가 땅을 구른다. 그는 땅을 구르면서 45구경 총을 쏜다. 스티브가 복부에서 권총을 꺼내서 뒤에 있는 창문을 깨부순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진다. 그는 추락하다가 자동차 천정에 떨어진다. 그의 팔이 꼴사납게 흐느적거린다. 이 문장의 문제점은 이거래요. 굉장히 딱딱한 활자가 뭉텅이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서너 줄이 넘게 이런 식으로 구른다 옆에 그는, 쏜다 옆에 스티브, 문장까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줄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세네 줄이 적혀버리면 뭉텅이로 모여있는 활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읽게 되냐면 조가 땅을 구르네, 그는 땅을 구르면서 45구경 총을 쏜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읽어버린대요. 뒷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확 떨어지고 그 액션 자체에 대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리뷰하거나 여러분 시나리오를 사기 위해서 읽는 분들은 그 시나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아니에요. 읽어서 재밌은 후에야, 재미있게 느낀 후에야 그 시나리오는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 그날 읽어야 되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읽지 않아요. 그때 관심을 끌도록 우리가 적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왜 내 시나리오를 집중력 있게 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게 좋대요. 다음 예시를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 세 줄이 저 페이지를 꽉 채웠죠? 제가 이제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적어본 거거든요. 조가 땅을 구른다. 그는 땅을 구르면서 45구경 권총을 발사한다. 탕탕탕. 스티브가 복부에서 권총을 꺼내서는 뒤에 있는 창문을 깨부순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진다. 떨어지고 쿵. 스티브가 자동차 천장에 떨어진다. 그의 팔이 꼴사납게 흐느적거린다. 이 문장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셨던 이 앞에 있는 문장에 비해서는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2번 예시문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가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떨어지고 쿵.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라는, 표현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액션 시퀀스들을 할 때는 음향 효과를 집어넣는 걸 무서워하지 말래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음향 효과는 적으시면 안 돼요. 쿵, 악, 쿵,
으악 이렇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를 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하하 웃는 소리를 적고 싶어서 글로 하하하 적으시면 굉장히 그 글에 대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빼셔야 돼요. 여백을 많이 활용하라고 해요. 어떤 책에서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래요. 시나리오는 이 A4 용지 한 장에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글들을 디자인해서 넣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백을 많이 활용하고 여백을 무서워하지 꼭 채워야 되는 우리가 레포트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4분의 1쪽짜리 액션이 영화의 15초임을 감안하면 꽉 채우지 않아도 한 장당 1분 30초는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장면으로 글을 쓴 것들이 펼쳐지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여러분이 글로 쓴 것들이 영화로 펼쳐지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대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여주는 대신 말로 설명하면 페이지는 많지만 장면으로 했을 때 얼마 안 되는 그런 글이 있대요. 저도 처음에는 시나리오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왼손으로 막고 액션씬을 막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왼다리를 들어서 허벅지를 강타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적어봤자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려면은 그 오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액션 씬에 대한 느낌이 느껴지는 페이지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액션은 액션 감독님이 마지막에 정해 주실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나요? 가상 연출 예시문 2번에서는 스티브가 자동차 천정에 떨어지고 팔이 흐느적거리는 것. 그죠? 그리고 창문을 깨부수는 것, 그죠? 권총을 발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핵심 액션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오른손으로 꺼내든 왼손으로 꺼내든 땅을 어떻게 뭐 앞구르기를 하든 뒷구르기를 하든 옆구르기를 하든은 우리가 적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뭉쳐서 쓰기를 하시지 말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 빈 공간 만들기를 하시면서 잘 디자인한다 생각하고 쓰시는 것들을 해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또 다른 문장에 대한 이야기는 액션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가 정해진대요. 제가 3가지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 토미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토미는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고 한다. 낸시는 창문 밖을 신경질적으로 응시한다. 2번 문장은 토미는 녹슨 스팀 밸브를 비틀어 잠그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 낸시는 창문 밖을 응시한다. 3번은 토미 녹슨 스팀 밸브를 비틀어 잠그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 낸시 창문 밖을 신경질적으로 응시한다. 자, 이 3개는 똑같은 행위가 나오는데 문장을 이렇게 배열함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1번은 어떻게 보이나요? 저는 1번은 어떻게 보이냐면 완전히 와일드샷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잡히는데 토미는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고 있고 낸시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잠깐만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보이나요? 토미는 녹슨 스팀 밸브를 비틀어 잠그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 낸시는 창문 밖을 응시한다. 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더 들어간 화면에서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조금 더 빠르게 두 사람을 따로 보여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세 번째 볼까요? 토미 녹슨 스팀 밸브를 비틀어 잠그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 낸시 창문 밖을 신경질적으로 응시한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토미 클로즈업 같은 느낌을 들어요. 토미의 단독이면서 토미의 행위를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샷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낸시 같은 경우에는 낸시는 창문 밖을 신경질적으로 응시한다. 낸시도 창문 밖을 응시하는 게 창문을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창문 안에 있는 낸시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저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나결이 복도 끝에서 다가온다라는 문장과 복도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나결, 이렇게 했을 때 두 문장은 그림을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나결 작가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온다고 하면 긴 복도와 그 사이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나결 작가가 떠오르죠. 근데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나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결에게 카메라가 어떻게 돼 있는 느낌을 그려지냐면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문장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것들을 지우고 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요. 요 방법도 이제 제가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군더더기의 제가 움직이는 것들은 안 나오겠죠? 어머, 잠깐만요, 여러분. 잘 하려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또 하게 돼요. 어머. 짠, 지울게요. 오늘도 새로운 걸 도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가 있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가요? 자, 그래 이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문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추가적으로 명심해야 된대요.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카메라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대요. 카메라에 대한 가상 연출을 조금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액션 장면의 짜릿함을 전달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렵겠지만 대사 장면의 경우라면 통상 대사와 대사 사이 주고받는 동안 벌어지는 사건을 전달하는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사 장면에서는 카메라에 대한 지시는 가상의 지시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죠. 어쨌든 클로즈업, 손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어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시나리오 작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시나리오 쓰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요,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시나리오 작가를 하는 게 행복한 일인가? 혹은 내가 글 쓰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글을 쓰는 것보다 그 결과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내가 혼자 글을 쓸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시간에 주는 좀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든 행복한 글쓰기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이 영화가 되는 그런 팔리는 시나리오 쓰시길 항상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장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요.